어떤 일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의 시작도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작은 쇼핑몰에서 MD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과 회식 2차로 나이트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홍진수였고 헤어 디자이너 7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직업이 미용사인 만큼 머리 스타일이나 옷도 그렇고 멋을 많이 부렸더라고요. 술도 취했겠다. 서로 게임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재밌었어요. 컴컴한 조명 밑에서 보니 얼굴도 제법 잘생긴 것 같았고요. 그렇게 번호까지 주고받게 되었죠. 그 후 연락도 주고받고 몇 번 만나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재밌고 좀 가벼운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진지한 건 별로 안 좋아했던 저도 그 남자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다가 사귀게 됐고 3달 정도 연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 저를 속이고 나이트를 가거나 여자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먹는 일이 많더라고요. 믿음도 안 가고 오래 만날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 남자도 헤어지자고 하니 쿨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어진 그달에 제가 생리를 안 하는 것이었어요. 설마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결과는 2줄 임신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가볍게 만난 남자친구였고 또 이미 헤어진 상태였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그 남자에게 말을 했어요. 수술을 하든 어찌됐든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다시 연락을 줘서 고맙다며 제가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까지 생겼다면 우리가 운명인 것 같다고 이참에 결혼도 하자는 거예요.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모습이 좀 의외였어요. 감동스럽긴 했고요. 저도 그때 갑자기 임신을 해서 고민도 너무 많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엉겁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 남자나 저나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남자가 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할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사귀는 동안에 알았음에도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결혼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둘이서 너무 좋아서 불같이 연애하다가 한 결혼도 아니었으니까 마음이 식는 데는 더 짧게 걸렸던 거죠.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고 저는 일도 그만두면서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제 생각보다도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어요. 저희 아이 성향이 예민한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선 더욱 육아와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자고 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남편과 사이는 별로 좋지 못했고 혼자서 아등바등 아이를 키우는 건 많이 버거웠어요. 외롭기도 했고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고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어요. 몸은 좀 편해지긴 했는데 남편에 대한 제 불만은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저도 맞벌이로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했고 마침 전 회사분의 소개로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했어도 육아는 오롯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턴 저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회사 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총각대랑 별반 다를 것도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더군요. 저는 제가 주로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에는 저희 엄마가 대신해서 돌봐줄 때도 많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에 남편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쌓였고 화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갈라서자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 혼자 참았지 딱히 그런 얘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심각하게 느껴졌는지 남편도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가 쉬는 날엔 아이를 돌보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휴일 때 아이를 보겠다 약속을 하니 다행이고 고맙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일주일 중 평일 하루를 쉴 수 있었거든요. 본인도 많이 피곤하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쉬는 날에 아이를 본다고 하니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휴일날 아이 하원을 시켜서 근처 키카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외식을 하거나 아이와 공원을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육아에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또 막상 하니까 아이랑 잘 놀아주고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하는구나 싶어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처음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어색한지 대면대면했지만 곧 좋아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저희 가족도 이제 안정기가 찾아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자주 가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 후 나오는데 카운터 앞에서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죠. 어머, 홍 실장님! 저희 남편도 좀 놀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이 일하는 헤어샵의 스텝이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다 보네? 밥 먹으러 온 거야? 포장해서 가려고요. 가족분들이랑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홍 실장님 일하는 미용실 막내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라 남편 미용실에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 여자도 안녕 하고 인사를 하더니 포장된 음식을 챙겨서 먼저 가더군요. 저는 아이가 그냥 인사성이 밝아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목욕시키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 누나 알아. 이름은 수민이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아까 마주친 누나? 그 누나 이름을 어떻게 알아? 봤어. 전에 아빠랑 같이. 아차! 아빠가 말하지 말랬는데 엄마도 비밀이야? 그 말에 저는 아이를 씻기다가 멈췄습니다. 저한테 비밀이라고 하고 그 여자를 따로 봤다니요? 그것도 아이랑 같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심각한 기분으로 다시 물었죠. 은우야, 아까 그 누나 이름이 수민이라고? 응. 언제 봤다는 거야? 아빠가 말하지 말랬는데 비밀이라고. 괜찮아.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언제 봤어? 저번에도 보고 그 저번에도 보고 아빠가 은우 데리고 온 날 같이 봤어.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은우 말론 아까 저녁에 본 그 여직원을 은우도 알고 같이 봤다는데 그 여직원을 왜 따로 봐?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더라고요. 아, 수민 씨? 은우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 그 아파트에 수민 씨도 살아. 그래서 마주친 거야. 그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은우 귀여워해주고 그래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은 게 다야. 은우 말론 여러 번 봤다는데? 무슨 여러 번이야. 그냥 마주칠 때 인사를 해서 여러 번 봤다 생각한 거지.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정말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니 남편 말대로 그냥 우연히 마주쳤다가 아이도 있으니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정도 먹은 건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아이까지 같이 있는데 설마 딴짓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정말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제가 아이랑 신발을 사러 나갔거든요. 남편은 출근을 했고요. 저희 남편 미용실도 그 근처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제일 번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많지만 유흥 관련된 술집이나 모텔도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발을 사고 아이랑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그 근처를 지나갈 때였어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저기도 가봤다? 저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무심코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가리킨 곳은 바로 모텔이었거든요. 응? 은우가 저길 가봤다고? 응. 누구랑? 아빠랑.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아빠랑 누구? 수민 누나. 또다시 아이 입에서 수민이라는 그 여직원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 모텔을 같이 갔다뇨?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하며 다시 물었죠. 은우야, 정말이야? 저길 갔다고? 아빠랑 그 누나랑? 저기 가서 뭐 했는데? 아빠가 과자랑 젤리도 엄청 많이 사주고 고고다이너 보고 있으라고 했어. 저기서? 응. 아빠는? 아빠는 없었어. 그냥 과자 먹으면서 고고다이노 보고 있으면 아빠가 금방 온다고 했어. 그 누나는? 그 누나도 없었어. 나 혼자 있었어. 아이 말을 듣는데 저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정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남편과 그 여직원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하는 짓에 저희 아들을 이용했다는 것도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한 말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녁 늦게서야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일단 내색 없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이 들고 나서야 몰래 차키를 들고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메모리를 꺼내오게 되었죠. 노트북에 메모리를 넣고 남편 휴일날에 맞춰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 추악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원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 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니 같은 아파트라던 그 여직원이 웃으면서 다가와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누는 음성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우야 안녕? 안녕. 오늘도 오빠가 해보네? 와이프가 하도 딱딱거려서 휴일에 내가 전담해서 본다고 했잖아. 겨우 일주일에 하루 쉬는 사람은 오빠 와이프도 진짜 어지간하다. 오빠 피곤하지? 피곤하긴 뭐. 그 김에 완벽한 알리바이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보러 오잖아. 치! 그러면서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우야, 저번처럼 아빠가 과자하고 젤리하고 잔뜩 사줄 테니까 방에서 고고다이너 보고 있을래? 응, 좋아. TV 실컷 봐서 좋아. 그래, 집에서 못 보는 TV 거기서 실컷 봐. 그러면서 남편과 그 여자는 킥킥거리더라고요. 근데 방에 혼자 놔둬도 괜찮아? 아무리 옆방이라도 애긴데. 뭔 상관이야. 문 잠겨있고 가만히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TV만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TV 실컷 보고 좋아하던데? 자기 엄마한테 별말 안 해? 내가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아직 애는 애네. 두 년놈의 대화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대화를 들어서 유추를 해보니 그 두 것들이 바람피러 같이 모텔에 가는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간 거고 방을 두 개 잡아서 하나는 저희 아이 들어가서 TV 보게 하고 나머지 방에는 지들이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바람을 폈다는 것도 하나지만 어떻게 자기 친자식까지 이용해서 이런 짓을 벌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라리 아이는 못 보겠다고 하고 저보고 하원시키라고 하던지요. 본인이 나서서 아이 하원시키고 놀아주겠다고 큰소리 탕탕 쳐놓고 뒤에서는 아이까지 모텔에 데리고 가 바람피는데 이용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한테 고맙다고 했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고 분통이 터지는지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녹화된 영상은 겨우 복사를 해서 메일에 넣어두고 그 길로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는 남편의 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날렸죠. 자다가 뺨 맞은 남편은 놀라서 일어났고 저는 울며 불며 네 바람 피는데 애를 이용하느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미쳤냐고 도리어 난리를 쳤고 저는 노트북까지 들고 와서 보는 앞에서 그 영상 틀어줬어요.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정말 노트북으로 남편 머리라도 깨버릴 생각으로 노트북을 번쩍 들었고 남편은 저를 뜯어말렸어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고요. 한밤중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아이도 깨서 울고요. 저는 그 길로 짐 간단하게 챙겨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정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갔는지 무슨 정신으로 친정까지 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친정으로 가니 부모님도 다 너무 놀라시고 제 얘기 듣고는 저희 아빠 화가 나서 저희 남편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놀란 아이를 겨우 달래고 밤새도록 친정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요. 남편은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저에게 전화했는데 저는 무조건 이혼이고 너나 그 여자나 가만 안 둘 거다.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다. 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이런 꼴까지 당하고 계속 살 수는 없었고 당연히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죠. 지 바람에 아이까지 이용하는 그런 쓰레기와는 하루와도 더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소송 준비와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삼아 상간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두 것들이 다니는 미용실로 소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진작에 그 여직원은 그만뒀고 남편도 그 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사 그만뒀어도 그쪽 업계의 소문은 다 나게끔 미용실에 이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남편하고 그 여직원 둘 다 소송을 진행해야 되니 그 여직원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직접적으로 상간소송이다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은연중에 알 수 있게끔 말을 흘렸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후에 연락 와서 그쪽 업계에 소문 다 났다고 속 시원하냐면서 도리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 시원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내가 속 시원해 보이니? 남편 놈이 지 바람 피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까지 이용했는데 속 시원?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너한테 일주일에 하루 쉬는 휴일 아이랑 시간 보내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어. 그 쾌쾌한 모텔방에 애 던져놓고 여자랑 뒹굴러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까지 했다고. 지금이야 은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만 더 커봐. 네가 한 짓 은우가 뭔지 모를 것 같아? 네가 내 속을 알아? 뒤집어지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어. 근데 속 시원? 그까지 소문 좀 났다고 속 시원하냐는 소리가 나와? 제가 악에 받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니 남편놈 할 말 없는지 한참 아무 말 없다가 그냥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고 열받고 저걸 남편이고 애 아빠라고 데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빠르게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큰 무리 없이 승소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상대방 여자도 한번 전화가 와서 잘못했다고 부모님까지 다 아셨고 자기가 사회 초년생이라 돈도 별로 없는데 위자료를 어떻게 내냐며 너무 힘들다며 소송 취하해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네 힘든 것만 힘든 거냐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데 벌써부터 유부남하고 대담하게 그러고 다니냐고. 너는 이미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었다고. 절대 취하해 줄 수 없으니 헛수고 말고 위자료나 마련하라고 했죠. 남편과 그 여자애가 취하해달라고 부탁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결국 판결문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웃긴 게 결혼 생활 할 때에도 일도 하고 육아도 제가 거의 했다 보니까 이혼했다 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가슴 답답하던 화병 같은 건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남편이 육아고 집안일이고 나 몰라라 하는 걸 지켜보며 나 혼자 희생해서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는데
이혼 후 어차피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별로 화날 것도 없더라고요. 속 터질 일이 오히려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훨씬 마음도 좋아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면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도 애정도 존경심도 그 어느 하나도 없었던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나가려고 마음 먹어봅니다. 씩씩하게 가보려는 제 앞길을 들으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